네, 안녕하세요. 삼진 FL의 김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지게차, 이제 본업 모멘트 합니다. 본업 모멘트. 예, 본업할 거예요. 지게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이동 중이고요. 네. 지게차를 고를 때는 우리가 흔히들 지게차라고 하면 물건을 떠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게차를 보통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요, 지게차 주세요, 몇 톤이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되게 당황스러운 게 몇 톤이에요, 뭐 주세요 하면 네 이러세요. 여러분들 담배를 사러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담배 피는 게 어떤 맛을 피느냐, 뭐 작은 걸 피느냐, 큰 걸 피느냐, 뭐 작은 걸 피느냐, 큰 걸 피느냐, 또 뭐 전자담배를 피느냐, 일반 연초를 피느냐 다르듯이 이게 사람들마다 원하는 취향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이게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맞는 지게차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게차 주세요라고 해버리면 저희가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게차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게차는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사용 환경이에요. 사용 환경이 실내다 또는 실외다, 요렇게 해서 많이 갈립니다. 일단 실내에서 주로 많이 쓰자 하면 저희가 전동 지게차를 많이 권해드리고요. 또 실외다 하면 디젤 지게차를 좀 더 많이 권합니다. 물론 뭐 실외도 다 같은 실외는 아니겠지만, 비포장 도로거나 또는 포장이 안 돼 있거나 또는 포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많이 험하게 돼 있는 곳은 디젤 지게차를 많이 권하고요. 그리고 실내인데 우리가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깔려 있을 때는 저희가 전동 지게차, 그 중에서도 또 다른 또 입식 지게차를 많이 권합니다. 사실로 무게를 드는 거는 똑같습니다. 1.5톤이라면 1.5톤을 듭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시면, 옛날에 이제 8, 9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지게차를 타셨던 분들은 대우 지게차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대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조금 더 들게 설계를 해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선생님들이 많이, 사장님들이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3톤 지게차가 3톤 지게차가 3톤을 못 들어. 정확히 말하면 3톤 지게차가 3.12톤을 못 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3톤 지게차는 3톤까지 밖에 못 듭니다. 3톤이 딱 정상입니다. 근데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포터에다가 1톤을 안 실듯이, 우리 봉고에도 1톤을 안 실듯이, 더 실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시고 1.5톤 지게차가 1.5톤을 못 들어, 2톤 지게차가 2톤을 못 들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랬던 무게가 1.5톤이다. 정확하게만 1.5톤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러면 넉넉 잡아서 1.6톤이나 1.8톤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톤, 3톤 하더라도 그 정량보다는 솔직히 약간 더 위에 있는 톤수를 권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선별할 때, 이게 선정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적재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적재하는 곳이 높이가 뭐 4m, 5m, 6m 이렇게 되면 지게차가 달라집니다. 지게차가 아까 내연기관 지게차, 디젤 지게차하고 전동 지게차 나눈 건 단순히 사용 환경으로 뭐 야외냐 실내냐, 그 다음에 비포장이냐 포장이냐 이 정도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내가 렉을 얼마나 높은 곳에서 이 짐들을 쌓을 것이냐, 혹은 그 안에서 내가 렉 간의 간격이 얼마나 좁거나 넓거나 그럴 것이냐, 그걸 다 판단해서 지게차를 골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높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높이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지게차는 3m입니다. 3m가 보통 노멀한, 가장 스탠다드한 지게차고요. 3m를 넘거나 오히려 3m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좀 특수한 지게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곳은 4m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4m 이상. 우리가 렉이 뭐 예를 들면 3.5m,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딱 렉이 4m야. 그러면 4m 지게차를 사는 게 아니라 4.2m, 4.3m 이런 지게차를 사셔야 돼요.
딱 4m라고 4m 지게차면 끝까지 이걸 올려가지고 딱 걸어버리는데 그게 위험합니다. 매우 몹시 많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유를 두고 톤수도 높이도 여유를 두고 이제 주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높이가 그래서 4m다 그러면 4m를 고르는 이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늬, 그러니까 내가 지나다니는 무늬, 이 지게차가 지나다니는 지나다니는 무늬나 아니면 거기에 무슨 위에 전기줄이나 이런 것들이 높이가 4m, 2단 4m면 높이가 한 2m쯤 되거든. 2m보다 조금 안 되겠구나. 2m쯤 되거든요. 어쨌든 그 2m쯤 되니까 이게 자기 천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가 그냥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요즘에 신축 공장들은 전부 높이가 다 높으나 옛날 구축 공장들은 아직도 사람 키보다 약간 높은 그런 곳도 있어요. 아직까지 참 특이한 곳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2단으로 4m를 갈 것이냐 아니면 3단으로 4m를 3단 해버리면 아무래도 4m를 3번 접었으니까 훨씬 더 낮아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3단 지게차하고 2단 지게차하고 2단 마스터 3단 마스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기본 마스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단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만큼 삐져나와 버립니다. 근데 3단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크가 이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마스터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즉 어떤 데 유리하냐, 컨테이너나 아니면 아주 낮은 곳에서 작업하기에는 매우 적합하고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요. 뭐 아시다시피 매우 좋은 거면 무조건 좋겠네, 무조건 그걸 해야 되겠네가 아니라 이 3단 지게차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쓰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그것들을 사시든지 임대하든지 하십시오. 이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사면 돈의 낭비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3단 지게차가 또 뭐 장점은 지금까지 쭉 다 얘기했고, 단점을 굳이 뽑자면 앞에 시야가 좀 가립니다. 아무래도 마스터가 양쪽에 두 개 있고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 중간에 마스터가 더 있어요. 이 중간 마스터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그 중간 마스터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작업에 조금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요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지게차를 고르면 되고요. 또 지게차를 고르는 요령을 하나 더 해보자면, 지게차를 쓰시는데 나는 지게차를 하루 종일 탄다. 우리는 내가 뭐 쉽게 말해 지게차 기사다. 뭐 약간 좀 소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쯤 되면 거기는 작업자하고 이 지게차 기사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 가시면 지게차 기사들이 정말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계속 지게차를 타요. 그런 데는 저희가 좌승식 지게차를 많이 권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 지게차 제이들 말로는 카운터 밸런스, 그래서 카운터라고 부릅니다. 이 카운터 앉아서 하는, 이렇게 차처럼 앉아서 하는 지게차를 많이 권하고요. 그에 비해서 1인 사업장이나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니라도 뭐 내가 다 작업을 다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게차도 내가 몰아야 되고 짐도 내가 내려야 되고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면 이 앉아서 하는 카운터 밸런스보다 서서 하는 지게차, 입승식 지게차, 이제 우리 지게차 제이 말로는 리치 지게차라 그래요. 거기 리치 이렇게 밀고 한다고 해서 리치 지게차라고 해요. 그런 리치 지게차를 많이 권합니다. 이게 작업성에 효율이 훨씬 갈려요. 앉아서 하는 지게차, 흔히들 저희 서서지 하는 지게차를 많이, 이렇게 입승식 지게차를 많이 권하면 하나같이 답변이 하나예요. 다리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그걸 왜 타노?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답변이에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우가 더 힘들고 거기서 생겨나는 로스, 시간에 대한 로스가 훨씬 더 큽니다. 이거는 저희도 공장들마다 시연도 해드리고 시범도 보여드립니다. 파레트를 10파레트 들 거를 카운터 밸런스로 10파레트를 한다면 입승식 지게차는 11파레트, 한 파레트 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장님들이, 공장장님들이 이거를 저희가 제출해드리면, 표현해드리면 모든 차들을 입승식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좌승식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하루 종일 타시는 지게차 기사가 있는 그런 곳은 좌승식 타야 됩니다. 하루 종일 못 서 있으면 다리 막 붓고 난리 납니다. 저희 여기 공단에도 보면 이제 거기는 어째 보면 지게차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서서 하는 지게차를 하루 종일 타다 보니까 뒤에가 붓고, 뭐죠 그거 하지정맥인가? 그게 막 생기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앉아서 하는 지게차를 또 못 타요. 왜? 렉간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판단하셔서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말 나왔는 김에 하나 더 하자면, 입승식 지게차하고 좌선식 지게차 차이가 뭐냐면, 리치와 카운터의 차이가 뭐냐면, 또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반경이 생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정말 옛날 그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처럼 회전 반경이 생기는데, 입승식 지게차는 그런 회전 반경이 제자리에서 돌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또 그럼 뭐 카운터는 다 불리하냐? 다 불리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카운터 밸런스는 타고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의 용이성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려지는 옵션들, 우리가 어태치라 그러죠. 옵션들, 예를 들면 사이드 시프트, 옆으로 움직이고 벌어졌다 좁혔다 하고 이런 것들을 붙이기에도 용이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는 데는 그런 옵션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 옵션들이 다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용이합니다. 뭐 물론 뭐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적응이 되신 분들은 솔직히 카운터나 뭐 서서 하는 거나 앉아서 하는 거나 아무 상관없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더 하자면, 입승식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운터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지 보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 다만 또 뭐 조금 또 다르게 또 카운터 밸런스를 칭찬하자면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거. 뭐 아까 수리 쪽 말고 아무래도 이게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앉아서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안전적이라는 거, 그런 거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입승식과 좌승식, 그리고 디젤 지게차하고 이 전동 지게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는데요. 나중에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리튬 배터리가 유리할까, 아니면 지금 흔히 말하는 납산 배터리가 유리할까, 또는 아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옷에 뭐죠 저거? 가스 지게차, 휘발유 지게차, 디젤 지게차 뭐가 유리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이동하는 시간에 제가 한번 남겨봤는데요. 지게차 신중하십시오. 이게 뭐 돈이 뭐 1, 2만 원짜리다가 1, 2만 원짜리도 우리 살 때 좀 신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곳저곳 보면서 이 마트에는 뭐가 싸더라, 저 마트에는 뭐가 싸더라, 이 마트는 뭐가 별로더라, 이게 다 있듯이 지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물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거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거 물어주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그걸 물어주고 결정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상품을 가격이 저렴하게, 그리고 더 필요한 상품을 오버하지 않고 자기 공장이나 자기 거기 어디냐 시설에, 창고에 맞는 걸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김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